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학교 시험날 결석을 하고 말았다는 덴마크 여성의 사연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 한국에 출장 와 있는 덴마크인 에그네스예요. 이 세상에는 취미로 시작한 일 때문에 한 사람의 미래가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일도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덕후인데요. 덕후는 일본어 오타쿠에서 유래한 말로 한 분야에 열중하는 마니아보다도 더욱 심취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결국 F학점을 받아 취업에 큰 지장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녀의 한국 드라마 사랑 때문에 모든 회사에서 그녀의 입사를 바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알게 된 건 한국 드라마 때문입니다. 전 드라마를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덴마크에는 마땅히 재미있는 드라마가 없어서 주로 외국의 드라마를 많이 찾아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영어로 된 드라마를 보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배운 적도 없는 한국어로 된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굳이 장르를 따지지 않는데 한국 드라마는 로맨스부터 스릴러나 가족,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는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유명합니다. 복잡하고 입체적인 구성과 감성적인 전개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정을 자극하고 공감을 자아내죠. 보통 다른 나라의 드라마는 감정보다는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집중해요. 그래서 감정 표현에 서툴죠. 마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건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제가 본 외국 드라마 중에서 주인공들의 미묘한 신경전은 한국 드라마가 최고라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전 당연히 빠져들게 되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옛 조상들의 사랑을 다루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전 너무 흥미진진했죠.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배운 적 없는 역사에 생소한 점도 많았지만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의 아름다운 색상과 라인의 섬세함 매료되어 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 밤을 깬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어요. 한번 보게 되면 대부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진행되어 도중에 멈추는 게 어렵더라고요. 물론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보기 시작하면 저도 모르게 아침까지 보게 되는 상황이 많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문제의 그날도 그랬죠. 그날이 기억나는 건 지금까지 그랬던 평범했던 날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자신 있던 과목이었고 기본적인 답만 작성해 제출해도 졸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던 시험이었죠. 그래서 전날도 아무런 긴장감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고요. 하지만 그게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해 하나만 더 보자는 심산으로 결국 마지막 화까지 보게 되었고 해가 뜨기 직전 깜빡 잠이 들면서 학교에 지각하게 되었거든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친구들은 답안을 제출하고 교실을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뒤늦게 들어갔지만 전 시험지에 이름도 쓰지 못한 채 F학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울어버렸어요. 졸업에 학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학점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단 한 과목 때문에 평균을 깎아먹게 되었던 거죠. 예정대로라면 전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할 만큼 우수한 성적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시험을 보지 못하면서 평균이 내려가게 되었고 당연히 졸업생 대표도 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절 안타깝게 보았어요. 물론 한심하게 쳐다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깟 드라마가 뭐라고 인생을 망치냐고요. 이제 백수가 되어 드라마를 많이 볼 수 있어 좋겠다며 비웃은 친구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명백한 저의 잘못이고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죠. 특히 저는 가고 싶던 회사가 있었는데 학점 때문에 지원도 못한다는 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졸업을 하고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취업 준비에 열을 올렸어요. 제 학점으로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죠. 그러다 우연히 제가 가고 싶던 회사의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균 학점이 모자라 지원하는 게 어려웠지만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는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어라면 자신 있었어요. 그동안 밤새며 한국 드라마를 본 덕분에 웬만한 한국 드라마는
자막 없이 볼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전공이나 한국어 우대 사항들은 누가 봐도 제가 적임자라는 게 확실했으니까요. 단 하나 학점에 F가 있어 평균 점수가 내려간 게 단점이었지만 우선 부딪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내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서류 심사에서 떨어진다면 전 면접조차 볼 수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고 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면접장에 갔을 때 면접관들 얼굴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긴장감이 풀렸어요. 면접관들 사이에 한국인이 보였거든요. 한국 드라마로 이미 한국인 특유의 생김새가 눈에 익었던 전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죠. 그렇게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면접은 제 학점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어요.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수 있었지만 지원자 중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제가 유일했대요. 그래서 관심은 학점에 쏠려 있었죠. 전 전체 학점이 내려간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마지막 시험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얼마나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에 빠져 있었는지 어필할 수 있었죠. 이야기를 듣던 한국인 면접관이 한국어로 저에게 질문했어요. 한국 드라마 중 가장 인상 깊게 본 드라마와 기억나는 대사가 있냐는 질문이었죠. 전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면접장의 분위기는 제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한국 드라마에 빠지게 된 이유와 드라마를 보며 느꼈던 다른 문화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한국이란 어떤 나라일 것 같다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대답했어요. 저 역시 대답을 너무 다양하게 해 놀랐습니다. 사실 평소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을 뿐 그 모든 생각을 정리한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로 꺼낼 생각을 정리하고 공유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면접 자리는 저에게 물 만난 고기처럼 자유자재로 한국에 대한 생각을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본 탓에 지금의 한국 말고도 과거의 한국에 대해서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변화는 유행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었고 면접관들은 저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죠. 예상했던 결과대로 면접은 합격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빠져 시험을 망쳐 울었는데 이젠 한국 드라마로 인해 덴마크 내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하게 되었어요. 제가 합격한 회사는 국제 해운과 물류 서비스를 하는 곳이에요. 외국어 번역이나 국제 업무 같은 일들이 필요해 외국어를 하는 인재를 선호하죠. 특히 한국은 덴마크 외에도 한류 열풍을 주도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를 어떻게 주도했는지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로 인해 한국어를 잘하게 된 게 오히려 덴마크 내 우수한 인재들 사이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장점이 되었답니다. 오히려 학점이 우수했지만 한국어 같은 특기가 없었다면 특혜받아 대기업에 취업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실 마지막 시험을 망치기 전까지는 찐 저도 학점에 목을 맸지만 실제로 대학에서 학점을 잘 받는 학생들은 너무 많아져 크게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저처럼 한국어 같은 특기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영어를 잘하면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걸로 알아요. 한국에선 영어를 제2 외국어로 인정하며 높이 평가하지만 덴마크의 웬만한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해요. 비영어권 국가 중에 덴마크의 영어 실력이 세계 최고라는 조사도 있었죠. 영어를 상당히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가 취업할 때 유리하게 적용되지 못한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한국 드라마에 빠진 게 취업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셈이죠. 제가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소식은 대학 동기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어요. 모두들 취업에 열중이었고 저보다 좋은 학점을 받았던 친구들도 많았으니 대부분이 믿지 못하는 눈치였죠. 제가 마지막 과목에로 F학점을 받으면서 좋은 회사에 취업하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가 저도 모르게 퍼져 있었더라고요. 대기업에 취직한 이후 오랜만에 동기들한테 많은 전화와 문자를 받아서 저도 모르게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축하한다는 말을 하지만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정말 대기업에 취업한 게 맞냐며 서로 확인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하나 같이 비법을 물어왔어요. 지인 찬스를 썼는지 아니면 면접을 통과하는 모범 답안이 있는지 등 다양했죠. 저는 그들의 질문에 단 하나의 답만 내놓았어요. 한국어 때문에 합격했다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에 모두들 실망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외국어가 그렇지만 특히 한국어는 섬세해서 옷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한국 드라마가 재밌어 대학 생활 내내 밤새며 드라마를 봤는데 그게 저에게 플러스로 다가올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저에게 한국 드라마를 왜 보냐며 이해하지 못했던 동기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가 옳았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답니다. 그렇게 전 취업을 하고 업무를 배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단 하나 만족도가 높았던 건 한국으로 출장 가는 일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국제 고객과 한국어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직접 담당자인 제가 한국에 가는 일이 많았거든요. 한국으로 출장을 가면 한국 시장을 분석해 덴마크 현지에 맞는 상품을 찾는 것도 담당 업무였어요. 한국이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만큼 한국 시장을 읽으면 덴마크 내에서도 통용되는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업무에 익숙해진 직장인 3년 차가 되었지만 아직도 한국에 처음 출장 갔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한국에서 조금 오래된 드라마지만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30의 나이에 대해 생각한 적 있거든요.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남산 계단이 로맨틱하게 느껴졌어요. 한국 드라마는 다른 외국 드라마와 달랐거든요. 마치 내 자신이 드라마 여자 주인공이 되어 남자 주인공과 사랑을 나누는 것 같았어요. 심리적인 부분을 참 잘 드러낸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둘 간 사랑이 더욱 돈독해지고 우로 가야 할 미래에 대한 믿음까지 마지막 장면에서 느껴져 감명 깊었죠. 그래서 한국에 간다면 남산 계단에 꼭 오르고 싶었거든요. 요즘 만든 드라마가 아니라 아직도 잘 관리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고요. 한국으로 첫 출장을 왔던 날 서울 도심으로 숙소를 잡았어요. 그중 남산 한옥마을이 있었거든요. 남산 자락에 자리 잡은 한옥마을은 남산을 둘러보기 좋았어요. 남산에 가고 싶었던 저에게 적합한 숙소였죠. 설레는 마음으로 구글 지도를 검색해 찾아간 남산 계단은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제가 찾았던 계절이 드라마에서 나오던 여름이 아니라 가을이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나뭇잎들이 색깔 옷을 입어 더 운치 있게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드라마에서 보던 그 장면이 그대로 제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저도 모르게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이 된 듯 계단을 올라가며 남자 주인공이 있던 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웃음이 났어요. 꿈에 그리던 일상이 제 앞에 펼쳐졌으니까요. 한국 여행을 온다 해도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출장으로 제가 별도로 내는 비용 없이 회사에서 출장비로 지불되는 범위에서 한국을 관광할 수 있다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본 곳은 낙지를 먹는 곳이었어요. 드라마에서 낙지를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살아있는 걸 먹는다는 게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국 사람들이 낙지를 살아있는 채 먹는지 궁금했어요. 직접 찾아가니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속 모습 그대로 낙지 한 접시를 두고 술을 먹는 모습도 보게 되었죠. 저에게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드라마 세트장 같았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모습들이 그대로 도시 속에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출장을 갈 때마다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이젠 더 한국으로 가는 출장 날이 너무 기다려진답니다. 한국 지사에 저와 함께 팀을 이루어 업무를 보는 팀장이 있는데요. 저보다 3살이 많은 한국 남자예요. 제가 회사에 입사해 처음 출장을 갔을 때 그 팀장은 막 대리를 달아 실력을 쌓아가던 중이었어요. 일을 배워가는 제 입장과 달라 멋있어 보였죠. 물론 처음엔 외모만 보고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3살이나 더 많다는 걸 알고 놀라고 난 후 저도 모르게 그 팀장이 눈에 자꾸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에 출장 가면 길어야 일주일 머물고 다시 덴마크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한 달 이상 덴마크에 머무는 게 일상이었죠. 그래서 친해지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국에 출장 가면 제자리에 항상 간식이 끊이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고 나면 음료를 사주기도 하고 전과 다르게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죠.
그러던 중 저에게 공연 티켓이 생겼습니다. 회사 상사가 한국에서 인기 있는 공연이라며 보러 가라고 선물을 줬거든요. 한국 회사 내 팀들은 부러워만 하는데 팀장은 달랐어요. 팀장도 보고 싶던 공연이라며 같이 가자는 말을 했기 때문이죠. 저도 모르게 얼떨결에 그래요라고 답했습니다. 그게 첫 데이트였어요. 서로 마음에 담아두고 가까이 갈 방법을 몰랐는데 그 티켓으로 가까워진 거죠. 그렇게 그는 저의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남자친구가 말하길 상당히 용기를 내서 같이 공연을 보러 가자는 말을 건넸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했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 진전 없이 출장이 끝난 제가 다시 덴마크로 돌아갈게 생각나 용기를 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한국에 제 남자친구가 있어요. 정말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남녀간의 설레는 일상이 저에게도 일어났어요. 서로를 그리워하고 작은 말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웃을 수 있는 요즘이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이건 자랑일 수 있는데요. 제 한국인 남자친구는 한국 드라마 남자 주인공처럼 잘생기고 로맨틱한 말들을 정말 잘 해줘요.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알아채기 어렵기에 작은 감사 표현도 잊지 않고 해준답니다. 그래서 제 한국어 실력도 더 늘었어요. 한국어로 매일 2시간 넘게 국제 전화를 하다 보니 한국인 남자친구가 저에겐 정말 좋은 한국어 선생님인 셈이죠. 한국 드라마에 빠져 한국어로 덴마크 대기업에 취업하고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 한국 드라마 여주인공 같은 삶을 살고 있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서 시험을 못 보는 안타까운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원하던 기업에 취업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인데요. 한국 문화의 인기와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그녀의 한국어 실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덕에 한국에서 멋진 남자친구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행을 염원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큰 영감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을 사랑하는 그녀의 앞날에 더욱 멋진 일들이 계속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드라마로 배운 한국어 때문에 한국과의 인연을 만들어가게 된 덴마크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